안녕하세요. 포포투의 백현기 기자입니다. 바로 바이에른 뮌헨과 김민재 선수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뮌헨 유니폼을 오늘 입고 나온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바로 이 뮌헨과 김민재가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고 사실상 99.9%의 이적 확정이다. 바로 그런 정황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나왔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민재 선수의 이적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그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에이전트 측의 이 게시물 실수로 올린 그 사건 때문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지나가긴 했는데 어쨌든 김민재 선수의 에이전트 측이 실수로 이 바이에른 뮌헨을 태그를 하면서 사실상 이적이 기정사실화됐다. 좀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 사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집중 보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판에는 독일 현지에서도 키커 그리고 스포르트원과 같이 좀 유력한 매체들이 김민재 선수의 이 뮌헨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강점이 무엇인지 좀 집중적으로 탐구를 했는데요. 어떻게 김민재 선수가 묘사가 되는지까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사실상 뮌헨행을 99.9% 확정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김민재와 가장 유력하게 처음부터 거론이 됐던 팀은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는데요. 에릭 테너 감독 아래서 리빌딩을 하고 있었던 이 맨유가 가장 유력한 타깃으로 김민재를 설정했습니다. 실제로 맨유는 나폴리 쪽으로 스카우터를 여러 차례 파견하기도 했고요. 김민재와 뮌헨보다 김민재와 맨유와의 사이가 조금 더 가까워 보였는데 지난 15일에 갑자기 이 뮌헨행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유럽 축구에서 그래도 이적 시장에 공신력이 있는 산티아우나 쪽에서 나왔는데 프랑스 풋메르카토에서 활동하는 기자거든요. 이 산티아우나가 15일 날 김민재가 지난주부터 뮌헨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신호가 서로 오갔다. 그리고 20일에는 파브리시오 로마노 쪽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달라진 것은 없다. 김민재와 뮌헨은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고 뮌헨이 김민재 영입의 가장 선두에 서 있고 거래가 거의 완료된 상태다. 이번 주가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우나 쪽에서 가장 먼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 계속해서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의 최고 공신력을 자랑하는 파브리시오 로마노 쪽에서도 나날이 매일매일 이 김민재 선수가 뮌헨과 가까워지고 있다. 협상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협상이 그만큼 진전이 됐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Here we go가 나왔죠. 지난 29일 파브리시오 로마노가 거의 선수의 이적이 확실시될 때만 사용하는 Here we go를 외쳤습니다. 로마노는 뮌헨과 김민재는 구두로 개인 조건 합의에 이르렀고 5년 계약이다. 이제 남은 것은 뮌헨이 김민재의 바이아웃을 발동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김민재의 바이아웃은 지금 5천만 유로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약 한화로 719억 원이거든요. 사실상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시즌 그 정도로 맹활약할 줄은 예측을 못했겠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활약상 대비 낮은 바이아웃이 책정이 됐고 그만큼 나폴리에서 한 시즌을 치르고 김민재 선수가 떠날 것이 유력해진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5천만 유로를 지불하는 것을 지금 뮌헨은 남겨두고 있고 개인 합의는 일찌감치 마무리됐다. 그리고 뮌헨으로 김민재 선수가 떠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로마노가 29일 날 Here we go를 띄웠습니다. 사실상 계약이 완료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사실 뮌헨과 김민재는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피셜이 띄워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기초군사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기초군사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이전트 측과 뮌헨 측과는 계속해서 김민재 선수가 훈련소에 있는 와중에도 협상을 진행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결국에 오피셜 그러니까 구단 측에서 우리가 이 선수를 영입했다라고 띄우는 거는 선수가 어쨌든 최종 결정을 해야 그것이 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뮌헨은 급할 게 없기 때문에 오피셜을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수료를 하고 나서 그때 띄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뮌헨은 나폴리에게 이 바이아웃 5천만 유로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이 7월 1일부터 발동이 되거든요. 따라서 7월 초에 김민재 선수가 수료를 하고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이 발동되는 그 7월 2주간 그때 동안 어쨌든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뭐 수료를 하고 메디컬 테스트를 곧바로 받을 것이 유력한 상황이고요. 그 메디컬 테스트를 받게 된다면은 빠르게 이 오피셜이 띄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뭐 김민재의 민은행은 99.9% 확정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 가운데 굉장히 또 유력한 단서가 나왔어요. 바로 김민재 선수의 에이전트 측에서 바로 어제 이 스카이 스포츠의 게시물을 인용을 하는 과정에서 해시태그로 바이에른 뮌헨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 김민재 선수의 에이전트인 오렌지볼이라는 곳에서 독일 스카이 스포츠가 김민재를 분석한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내용이잖아요. 독일 스카이 스포츠가 김민재 선수를 단독으로 이렇게 분석했고 강점이 무엇이고 특징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한 게시물을 올렸는데 그거를 올리면서 이 에이전트 측에서 해시태그로 바이에른 뮌헨을 한 겁니다. 이 게시물 자체는 바이에른 뮌헨이 어쨌든 지금 들어가 있고 로고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에이전트 측에서 이렇게 바이에른 뮌헨을 계속 태그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오피셜이 띄워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그리고 지금 현 소속팀인 나폴리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좀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따라서 이것이 좀 논란이 되자마자 에이전트 측에서는 이 게시물을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한순간에 해프닝으로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바이에른 뮌헨으로 김민재 선수가 간다는 것은 사실상 뭐 에이전트 피셜이 났다라고도 봐도 무방한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행이 99.9% 확정된 가운데 독일 현지에서도 이미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선수다라고 좀 대우를 하는 것 같아요. 독일의 공신력 가장 높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 키커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뮌헨으로 갈 것이다 하면서 김민재가 어떤 선수인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독일 1등 공신력을 자랑하는 키커가 사실상 이 뮌헨행을 공식화했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강점으로 크게 세 가지를 좀 꼽았습니다. 첫 번째로 적은 경험에도 완벽한 센터백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는 190cm의 큰 키에도 불구하고 빠른 스피드를 자랑한다. 뭐 사실 지난 시즌 그리고 그 전부터 저희가 김민재 선수를 바라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장면이기도 하죠. 굉장히 빠른 스피드 그리고 영리한 축구 지능이 강점인데 키커에서도 그 부분을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는 사이즈와 파워에도 불구하고 정말 빠르고 태클은 놀랍도록 강력하며 볼을 잘 다루기까지 하는 야수다, 이 몬스터다 라고 하면서 완벽한 센터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뭐 현대축구에서 센터백은 발이 빠르면 정말 고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바로 그런 부분에 부합하는 센터백이다 라고 하면서 키커가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키커가 주목한 김민재 선수의 두 번째 강점은 바로 이 빌드업이었는데 키미히보다 높은 패스 퀄리티라는 소제목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요슈아 키미히가 사실 뮌헨에서 이 중원을 담당하면서 굉장히 정확한 패스 퀄리티를 자랑하는 선수인데 김민재가 그에 상응하는 굉장히 부합하는 선수다라는 좀 평가를 내렸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게 된다면 지난 시즌 세리아에서 어떤 선수들이 패스 성공을 가장 많이 했냐를 정리한 표인데 김민재 선수가 90분당 75.3회의 패스 성공을 했어요. 이것은 세리아에서 가장 높은 횟수고요. 그만큼 성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 고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단순히 수비뿐만이 아니거든요. 빌드업, 그리고 패스 퀄리티와 패스 횟수에 있어서도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뮌헨이 키미히와 버금가는 그런 패스 퀄리티를 자랑한다라는 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김민재가 조국에서 괴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었다. 김민재는 경합 상황에서 탑이 없었으며 리카 에르난데스와도 유사하지만 그와 다른 점은 바로 빌드업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리카가 지금 PSG행을 확정을 했잖아요. PSG로 리카가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센터백의 자리가 하나 나게 됐고 그 자리에 김민재 선수가 들어올 것이 뭐 확정적인데 리카와 아무래도 그러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김민재 선수가 리카와 함께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리카보다 오히려 빌드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낫다, 더 좋다 이런 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키커가 지난 시즌 김민재는 5개의 톱리그에서 가장 많은 전진 패스, 세 번째로 많은 패스를 성공시킨 선수다. 이것은 요슈아 키미히보다 7계단을 앞서는 숫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키미히가 바이에른 뮌헨의 지금 빌드업에 중점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패스 성공을 거뒀다는 김민재 선수의 이 패스 퀄리티를 집중을 한 건데요.
그만큼 이 키커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수비뿐만 아니라 빌드업에도 정말 강점이 있는 선수다라고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커가 주목했던 바로 세 번째 강점은 김민재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여줬던 이 드리블 허용 횟수 0이라는 숫자인데요. 레알 마드리드의 안토니오 리디거처럼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단 한 차례의 드리블 돌파를 허용하지 않은 두 선수가 있는데 바로 리디거와 김민재였습니다. 이 오파에서 통계를 낸 건데 리디거와 김민재만이 단 한 차례의 드리블 허용도 내주지 않았어요. 그만큼 뭐 정말 대단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이 키커는 이 수치에 주목을 하면서 김민재는 훈련소에서 군복무를 마치는 대로 뮌헨으로 메디컬 테스트를 하러 갈 것이다. 그리고 오피셜을 띄울 것이다. 라고 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리카가 PSG로 떠나기 때문에 바로 그 금액으로 김민재의 바이아웃 5천만 유로를 충당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김민재 선수 영입 과정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뭐 키커에서 보도를 했다고 하면은 정말 큰 이변이 없는 한 거의 뭐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키커뿐 아니라 스포르트1이라는 독일 유력 매체에서도 김민재의 뮌헨행을 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카 헤르난데스와 좀 비교를 하는 보도를 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리카는 더 높은 공간, 더 전진된 공간에서 플레이하지만 김민재는 공중볼에 더 강하다. 그만큼 이 김민재의 에어리얼 듀얼 능력, 공중볼 경합 능력을 좀 집중 보도를 한 겁니다. 리카는 90분당 8.56개의 전진 패스를 기록했고 김민재는 4.99개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리카가 확실히 전진성이 있고 그리고 빌드업에 굉장히 능한 선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마지막 문단을 보시게 된다면은 공중볼에서는 김민재가 압도적이다. 김민재는 90분당 2.69회의 공중볼 경합을 성공한 반면 리카는 1.77회에 그쳤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김민재 선수가 아무래도 리카보다 조금 더 피지컬적으로 앞서 있고 그리고 운동 능력도 굉장히 좋다는 점인데 바로 이 부분도 집중을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 운동 능력 그리고 기본적인 피지컬 능력 자체가 워낙에 좋은 선수고 무엇보다 리카보다 부상 위험이 적다는 점도 이 매체가 집중을 했어요. 김민재 선수가 센터백으로서 운동 능력이 더 강하다는 인상을 준다. 그리고 리카와의 부상 이력을 비교해 볼 때 김민재가 더 앞서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표를 보시게 된다면 위에가 지난 시즌 리카 헤르난데스의 부상 이력 그리고 아래가 김민재 선수의 부상 이력인데 뭐 단순히만 봐도 리카가 조금 더 부상을 많이 당했다는 점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뭐 지난 시즌에는 리카 같은 경우에 25경기, 굉장히 좀 많은 경기를 못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고 반면에 김민재 선수는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한 경기밖에 부상으로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좀 김민재 선수가 인저리 프론이 좀 적다, 리스크가 좀 적다 라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 리카보다 조금 더 운동 능력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스포르트볼에서는 집중을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이적이 그 어느 때보다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에이전트 측도 사실상 고의는 아니었지만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오피셜을 사실상 띄운 셈이나 다름이 없고 그리고 독일의 유력한 언론들도 지금 김민재 선수를 거의 뭐 바이에른 뮌헨 선수라고 지금 대우를 하고 있고 또 분석 기사도 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런 김민재 선수의 1년의 뮌헨 이적 사가를 보게 될 때 정말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뮌헨이라는 정말 메가 클럽에 한국인 선수가 주전 센터백으로 간다는 것이 참 뭐 감개무량한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이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은 팬 입장에서 정말 그리고 한국 사람 입장으로서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뭐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김민재 선수가 뮌헨으로 가서 또 어떤 커리어를 쌓아 올리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행보도 계속해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서도 김민재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저희 한준TV와 계속해서 팔로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축구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